며느리 셋 중 막내만 부려먹던 시모. 명절날 큰 며느리의 한마디에 식구들 전부 얼어붙었다. 여러분은 명절이 다가올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반갑고 설레나요? 아니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저 막내 며느리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음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수진입니다. 결혼한 지 이제 8해,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죠. 시댁에 며느리가 셋인데 그중 제가 막내 며느리입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명절이 참 설렜어요. 시댁 어른들께 잘 보이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설렘은 점점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시어머니의 전화가 옵니다. 수진아, 이번에도 내가 좀 일찍 내려와서 손 좀 봐라. 큰 며느리는 손이 약해서 그런 거 잘 못하잖니.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년 가장 먼저 시댁으로 내려가 제사 준비를 거의 혼자 해왔습니다. 큰 며느리 언니는 늘 바쁘다며 하루 늦게 도착했고 둘째 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죠. 다들 거실에서 웃고 떠드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전 부치고 탕 끓이고 상 차리고 허리를 못 펼 정도였습니다. 막내가 손이 빠르잖아요. 얘는 알아서 척척 잘하네요. 시어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점점 서글펐어요. 칭찬이라기보단 내가 하는 게 당연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그래도 막내 혼자 다 하긴 힘들죠. 시누이 중 한 명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죠. 에이, 괜찮아. 얘는 점잖아. 어릴 때부터 부지런해서 이런 거 좋아한다고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닌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서늘했습니다. 명절 전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몰려와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에서 기름과 물기가 뒤섞여 미끄러지더군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있는데 큰 며느리 언니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어머님이 또 일이 많으시다고 하시네. 괜찮아요. 언니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넌 항상 그래. 그래도 혼자 다 하면 안 되지.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일단 내일만 지나면 되니까요. 그때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거기 뭐해? 설거지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 내일 새벽에 다시 나물 무쳐야지. 네, 어머님 지금 갈게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다들 쉬는 와중에 저 혼자 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불 앞에서 전을 부치며 손등에 뜨거운 기름이 튀었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러면 별일 없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나는 가족이 아닌가? 그렇게 명절 첫날의 아침을 맞이하는 제 얼굴엔 웃음 대신 무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늘 조용하던 큰 며느리 언니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 저를 지켜보던 언니의 표정에는 묘한 결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그 언니의 한마디가 이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 막내가 며느리지. 저희는 손님인가요? 그 한마디로 식탁 위에 웃음소리가 멎고 공기가 얼어붙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날 명절 아침에 벌어진 일들을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시댁의 부엌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전 냄새, 나물 냄새, 생선 굽는 냄새가 한데 섞여 머리가 아찔할 정도였죠. 저는 새벽부터 서너 시간을 서 있었지만 아직도 해야 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수진아, 도마 좀 더 써야겠다. 저기 고사리 다듬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네, 어머님. 바로 할게요. 시계를 흘끗 보니 오전 8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뒷문이 열리며 둘째 며느리 언니가 들어왔죠. 어머어머, 아직도 그거 하고 있었어? 참 부지런하다. 막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아유, 나는 이런 거 손대면 어머니가 뭐라 하셔서 못하겠어. 그렇게 말하곤 언니는 거실로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둘째는 손이 여리잖니. 막내가 잘하니까 됐지. 뭐 제 손은 이미 붓기 시작했고 칼질을 하다 보면 손끝이 얼얼했어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속으론 억울했습니다. 매년 같은 풍경, 누구도 제가 지쳐가고 있다는 걸 몰랐죠. 얼마 뒤 큰 며느리 언니가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얼굴이라 반가웠지만 언니의 표정은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또 너 혼자 다 하니? 괜찮아요. 언니 전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렇게 해선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처음이었거든요. 누가 제 편처럼 말해준 건 하지만 큰언니는 곧바로 부엌의 공기를 느끼고 미묘하게 입을 다물었죠.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며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 왔어? 아이고, 허리 괜찮냐? 거실에 앉아 얘 막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어머니, 저도 거들게요. 에이, 됐다니까. 넌 새벽부터 운전하느라 힘들잖아. 그 순간 큰언니는 말없이 제 손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후두둑 떨어지는 기름 방울을 닦아줬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이러다 무너져, 수진아.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애써 넘겼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다 명절이니까요. 어머니가 저만 믿으시잖아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막내야, 전 부치다 말고 왜 서 있니? 시켜야지. 얼른 접시에 담아놔. 네, 어머니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쭈그려 앉아 전을 식히는데 제 시야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뿌옇게 피어오르는 부엌 안에서 불판 위 기름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뜨거운 기름 한 방울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죠. 하지만 어머니는 들리지 않았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거 다 하면 탕 끓여 형님들 오기 전에 다 차려야 해. 네, 어느새 시계는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하나 둘씩 반찬이 올라가고 거실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죠. 우리 어머니가 이 나물만 무치면 맛이 달라. 명절엔 또 이 맛이지. 그 웃음소리가 나를 점점 멀어지게 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만의 세상은 주방이었죠. 큰 며느리 언니가 조용히 내 옆에 와서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 괜찮아? 그럼요, 다 하면. 나도 앉아 먹어야죠. 너희 시어머니 너무하신다. 언니의 말이 낮게 흘렀습니다. 그 목소리 속엔 분노와 연민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가 고개를 내미는 순간 언니는 입을 다물고 웃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너무 맛있어요. 그래, 그래, 막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어머니의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나도 억지로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에선 무언가가 꺼질 듯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며느리라서 이런 걸 다 감수해야 하는 걸까? 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창문 밖으로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명절도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이상하게 이번 명절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큰언니의 눈빛, 그리고 어머니의 말투 속에 알 수 없는 불길함이 떠돌았죠. 그렇게 오후가 되어 제사상이 차려졌고 온 가족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손등에 화상, 자국을 천으로 감추며 마지막 상을 올렸습니다. 막내야, 수고 많았다. 이젠 좀 쉬어라.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참 이상했습니다. 마치 폭풍전이 잠깐의 고요 같았달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식탁 앞에서 큰며느리 언니가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질 그 한마디가 이 가족의 공기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식탁 위엔 김이 오르던 탕,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상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전과 나물, 과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은 그 어느 해보다 차가웠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 웃음소리가 오가지만 그 웃음 사이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스며 있었죠. 큰 며느리 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조용히 음식을 나르던 언니는 유난히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막내야, 그거 나한테 줘. 내가 나를 게 아니에요. 언니 전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건 내가 해야지. 언니는 제 손에서 접시를 빼앗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며느리야, 그냥 앉아. 너는 손님이잖니. 막내는 젊어서 뭐든 잘해. 그 말은 늘 듣던 소리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언니의 표정 또한 굳어졌죠. 잠시 후 시아버지가 식탁 위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모였으니 밥 먹자꾸나. 수진이가 이번에도 많이 고생했겠구나. 막내가 부지런해서 우리 식구가 굴러가요. 아버님, 어머니의 웃음 섞인 말에 모두가 가볍게 웃어넘겼지만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마치 제 존재가 가족 안에서 편리한 손으로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큰 며느리 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좀 할게요 됐다니까. 넌 설마 막내처럼 할 줄 아느냐 놓고 앉아 막내는 이런 거 익숙해. 익숙하다고 계속 시키면 사람인데. 지치죠. 언니의 톤은 차분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모두 젓가락을 멈추고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놀란 눈치를 지었습니다. 너 무슨 말이니? 큰 며느리야? 그냥요 막내 보는데. 마음이 불편해서요. 어머니는 매번 막내만 부려먹으시잖아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굳더니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손이 약해서 시키면 다치니까. 그런 거지 어머니. 그런 변명 이제 그만하시죠. 그 말 한마디에 식탁 주변이 쨍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언니 그런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 기분 상하셔요 하지만 언니는 저를 똑바로 보며 고개를 저었죠. 수진아, 넌 아무 잘못 없어. 잘못된 건 이 분위기야.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대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때 같아서요. 둘째 며느리가 잽싸게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 오해 마세요. 언니가 그냥 걱정돼서. 아니, 내 귀에는 딱 들리는데 어떡해. 내가 막내를 부려먹는다잖아. 목소리가 높아지자 아이들이 놀란 듯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없이 밥만 떠먹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뜨거운 자리에서 가장 서운한 건 아무도 나를 두둔하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됐어. 다 그만들 해 시아버지였습니다. 그 깊은 저음의 목소리에 모두가 멈춰섰습니다. 어머니가 황급히 변명하듯 말했죠. 여보, 그냥 하는 말이에요. 며느리끼리 오해가. 나도 다 보고 들었어. 이제 그만해야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이 언제부터 이렇게 사람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는지 모르겠구나. 그 말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큰 며느리 언니가 다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제가 괜한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막내는 이미 한계예요. 다들 모른 척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돼요. 시아버지의 시선이 제 손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대인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수진아? 아, 이거요? 별거 아니에요. 전 붙이다가 잠깐이 아니잖아. 큰언니의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제 안에서 묵직한 감정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만이라도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거든요. 그러나 이미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분노, 언니의 단호함, 아버지의 침묵. 그 모든 감정이 얽혀서 무언가 곧 터질 듯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명절은 결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순간은 바로 다음 장에서 찾아왔습니다. 큰 며느리 언니의 한마디가 집안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다음 날 명절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바깥에선 찬 공기가 맑게 스며들었고
안방에선 제사 준비가 한창이었죠.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부엌을 장악하고 계셨지만 전날의 일 때문인지 분위기가 미묘했어요. 막내야, 어제 내가 말 좀 심하게 했지? 그건 내 언니 때문에 말이 나와서 그랬던 거야.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괜히 분위기 망친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래, 괜찮으면 됐다. 하지만 그 대화 뒤엔 여전히 쌓은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사과가 아니라 정리의 말처럼 들렸거든요. 부엌에서는 기름이 지글거리고 거실에서는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지만 다들 어색한 눈치를 보고 있었죠. 큰 며느리 언니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이 하나씩 차려질 때마다 저는 부엌으로 가며 무거운 그릇을 나르고 상을 차렸습니다. 손끝은 이미 쓰라렸고 팔목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죠. 막내야, 저기 고사리 무침간 좀 봐. 내 간을 보고 있는데 큰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 너는 조금 쉬어. 괜찮아요. 어머니가 보고 계시잖아요. 봐도 상관없어. 이제 이 집도 바뀌어야 해. 언니의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폭풍의 전조라는 걸 그때는 몰랐던 거죠. 곧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가 제상을 바라보며 조용히 절을 올렸고 모두가 함께 절을 했습니다. 절차가 끝나자 식탁을 다시 차리고 가족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올해 음식은 참 맛있네. 여전히 막내 손맛이 최고야. 아버지의 말에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죠. 막내는 내가 키운 보람이 있어. 손이 참 야무지잖아. 그런데 그때 큰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그 말 이제 그만하세요. 뭐가? 막내가 이 집 일 다 하는 걸 자랑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듣는 사람 마음은 어떤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너 또 그 소리니? 명절날 왜 이래? 내가 언제 부려먹었다고 그래? 지금도 그러시잖아요. 제사 준비부터 밥상 차리는 것까지 다 막내가 했잖아요. 우리 셋 중 누가 도왔어요? 그건 막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가 당연하게 여기셨죠. 그게 문제예요. 식구들 하나하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남편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그만해요. 괜찮아요. 아니, 넌 괜찮지 않아. 내 손 좀 봐. 언니가 내 손을 들어 올리자 어머니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손등에는 어제 된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죠. 이게 뭐야? 이럴 때 상처 좀 있을 수도 있지. 아니요. 어머니,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수년째 반복된 결과예요. 방 안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큰언니의 단호한 목소리가 고요를 찢은 듯 들렸습니다. 저도 그동안 참았지만 더는 모르고 지나칠 수 없어요. 막내 덕분에 이 집 명절이 돌아간 거예요. 그걸 어머니는 자랑처럼 말씀하셨죠. 그게 얼마나 아픈 말인지 아세요? 어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너까지 나를 원망하냐? 아니요. 이제는 제대로 보시길 바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함께 해야 하잖아요. 시아버지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됐다. 다 그만해라 말씀은 단호했지만 그 안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모른 척한 게 많았다. 막내야,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눈물이 나올 만큼 서러웠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조용히 하던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죠. 다들 그만 먹고 나가 있어. 나 혼자 정리할게. 어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이 가족의 명절이 이제는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눈빛엔 멈추지 않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서로의 진심을 마주보게 되었죠. 다만 그 시작이 이렇게 아프고 치열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날 밤에 밝혀진 아버지의 진심과 어머니의 눈물, 어린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낮 동안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졌고 모두들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 물 흐르는 소리만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어머니를 못 본 척하고 있었죠. 저는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큰 며느리 언니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참고 넘어간 사이 이 상황은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시어머니를 향해 아려왔습니다. 나를 부려먹은 게 아니라 어머니도 자신만의 습관 속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자 화보다 그리움이, 분노보다 안쓰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시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잠깐 나와 볼래? 저는 조용히 부엌 옆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도 피우지 않으시는데 마치 뭔가 털어놓고 싶은 사람처럼 손을 주머니에 넣고 계셨죠. 오늘 일로 많이 놀랐지? 네, 죄송해요. 아버님, 괜히 제가 일을 크게 만든 것 같아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실 나도 오래전부터 느꼈다. 내가 늘 혼자 일하고 있다는 걸. 어머니가 내게 너무 의지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 근데 그걸 말리지 못했단다. 저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게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끄러웠지. 그게 다 내 책임 같아서 명절만 되면 우리 집 여인들 얼굴에 웃음보다 피곤이 넘치는 걸 보면서도 그냥 관습이라며 넘겼다. 어머니도 고생 많았거든. 그러니까 더는 말할 용기가 없었지. 잠시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마음을 울렸습니다. 단순한 사과 이상의 진심이 느껴졌죠. 수진아, 내가 희생한 덕분에 그동안 이 집이 돌아갔다 하지만 가족이란 게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서면 언젠가 무너진다. 오늘 그걸 내 언니가 깨닫게 해준 거다. 나도 이제 변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눌러 온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 저 괜찮아요. 사실 저도 어머니 미워하기 싫어요. 그냥 다 같이 웃는 명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듣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문 쪽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하셨습니다. 들었지? 여보, 이제 됐다. 아이들 그만 힘들게 해. 문틈으로 어머니가 걸어 나왔습니다. 눈가는 벌겋게 부어 있었죠. 나는 그냥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 시어르는 며느리를 부지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내가 그걸 못 고친 거야. 저는 다가가서 조용히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저 괜찮아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저도 어머니한테 배우며 많이 컸어요. 아니야. 내 고생을 몰랐던 건 내 죄야.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덮었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많이 다치게 했지.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걱정해 주시기도 했잖아요. 그건 그럴 자격이 없는데 어머니가 끝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순간 모든 감정이 무너졌죠. 서운함도 서러움도 미움도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큰며느리 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말이 좀 너무 거칠었어요. 죄송해요. 내가 아니었으면 나도 몰랐을 거야. 고맙다. 어머니는 큰언니의 손도 꼭 잡으며 울먹이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다들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잔을 들어 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달라질 거다. 명절은 누가 희생하는 날이 아니라 다 함께 웃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말해야 바뀌는구나. 용기를 낸 그 언니 덕분에 우리 모두 서로를 다시 보게 됐구나.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한켠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제게 다가와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같이 앉아서 밥 먹자. 일은 다 같이 하자. 우리 가족이니까. 그 한마디가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안함은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더군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제가 깨달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절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명절도 분명 힘들었는데 마음 한켠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먼지 한 겹을 털어낸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변한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예전처럼 막내가 해라라는 말 대신 어머니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이건 우리가 같이 하자. 혼자 하게 두면 안 되지.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큰 며느리 언니와 둘째 언니도 조금씩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내가 남을 맡을게.
그럼 나는 전 부칠게. 막내는 손 많이 썼으니까 다른 거 해. 예전과 달리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할 일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일이 나뉘어지자 명절은 더 이상 한 사람의 부담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시던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수진아, 와서 맛 좀 봐라. 아직도 간 맞추는 건 내가 제일 낫다. 어머니가 끓이신 건데 뭐가 됐든 맛있죠. 아니야. 이제는 나도 배우는 중이야. 너희한테도 나 자신한테도. 어머니의 이 한마디는 예전 같았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도 자신이 배워온 방식에 갇혀 있었을 뿐 일부러 누군가를 힘들게 하려 했던 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가족은 누가 더 많이 했냐 따지는 사이가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이여야 한다. 이번 명절에 나도 많이 배웠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만 참고 견디던 시간이 길었지만 누군가 용기 내어 한마디를 꺼냈기에 그리고 어른들이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었기에 이 변화가 가능해졌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느 저녁 어머니가 반찬통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 좀 가져가라. 내 좋아하는 반찬이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 괜찮다. 예전에는 내가 나를 많이 도와줬잖니. 이제는 나도 너한테 고마운 마음을 보여주고 싶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들이 이제는 모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절 당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어머니가 조용히 말문을 여셨습니다. 얘들아, 앞으로 명절엔 우리 방식 조금 바꿔보자. 한 사람만 고생하는 건 이제 그만하고 다 같이 나눠서 하자. 그래야 우리도 오래 웃을 수 있지 않겠니? 식탁에 앉아있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불편한 침묵 대신 서로를 향한 이해와 동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나서 저는 잠시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옅게 남은 자국이 눈에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상처라기보다 우리가 함께 바뀌었다는 표시 같네.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 깊은 곳에서 미소가 슬며시 올라왔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차 한 잔 마시고 가자. 네, 어머니.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닿아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은 이상하게 덜 힘들었어요. 그래, 나도 그랬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많이 배웠어요.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가족의 역사 같아요. 어머니는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잘해보자. 진짜 가족답게.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어느새 밤하늘이 맑게 열려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 하늘처럼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어렵지만 그렇기에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